네, 유행을 타지 않는 나무의 5가지 조건. 그 첫 번째는 내한성입니다. 영하 20도에서 25도 이하를 견디는, 특히나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한 나무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과연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 달의 나무의 경우에 이 알려진 것만 부가가치가 최소 20가지가 넘습니다. 자, 그 세 번째는요,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거나 거품이 끼어있는 나무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귀농이신 팀이 직접 농원에서 실습하면서 배울 수 있는 500평 나무 소득 창출 비즈니스 스쿨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나무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전 과정을 배우실 수 있는데요. 미래 유망 수종 선정, 삽목, 접목, 드릴접, 산소삽목 등 나무 번식법, 나무로 땅의 가치 높이기, 2차 상품 개발하기, 마술 화분 재배법, 판로 개척하기 등등 나무로 부를 이루신 대한민국 최고의 각 분야 나무 전문가들을 정말 어렵게 모셔서 이분들의 노하우를 농원에서 100% 전수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4월 1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란의 공지를 확인하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귀농이신 안피디입니다. 지금 나무를 굉장히 많이 식재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세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해서 600곳이 넘는 농가를 다녀왔는데요. 네, 나무는 이제 사업이다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나무라는 게 굉장히 유망 산업이 되었다라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나무랑 무슨 상관이냐? 전 세계적으로도 식물의 최대 소비층이 바로 40대, 50대, 60대. 우리나라도 이제 소득 수준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기 때문에 인간의 일정 소득에 이르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황에도 나무 수요가 앞으로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전망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사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나무도 유행을 타고요. 주식과 굉장히 나무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면받는 나무가 나중에 없어서 못 파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금 최고의 인기 수종이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또 번식을 하려고 개인, 농가 상관없이 막 달려드시죠. 너도 나도 번식하고 심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거죠. 특히나 예전에는 그런 사이클들이 최소 3년, 4년이 갔다면 요즘에는 유튜브 덕분에 폭등했다가 또 폭락하는 그런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품질의 나무를 공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유행을 타지 않고 꾸준히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수종을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수종이 유망할까, 어떤 수종을 심어야 돈이 될까, 그거를 맞춘다는 거는 사실 제가 워렌 버핏도 아니고 그건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600곳이 넘는 농가를 실제로 가보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아무리 시간이 지나더라도 유행을 타지 않고 설사 이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꺾이더라도 결국에는 그 가격을 회복하는 나무들의 특징을 5가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유행을 타지 않는 나무의 5가지 조건. 그 첫 번째는 내한성입니다. 영하 20도에서 25도 이하를 견디는, 특히나 수도권을 공략할 수 있는 나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농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농가는 농사를 짓고 팔로처를 찾고요. 부자 농가는 팔로처를 먼저 찾은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최종적으로 나무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곳이 어딜까요? 대한민국 2천만 인구가 모여있는 이 수도권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수종이라 하더라도 수도권, 이 경기 북부 지역 기후에 적응을 할 수 없다면은 최종적으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가격이 폭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무늬동백이라는 나무인데요. 진짜 예쁜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한성이 약한 남부수종이라는 것입니다. 8년 전에는 이 나무가 이파리 한 장에 200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굉장히 고가의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식물 번식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실시간 카메라를 사방대에다 배치를 하고 보안을 철저히 할 정도로 반짝 유행을 했던 그런 나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일단 번식이 너무너무 쉽고 또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대폭락을 했습니다. 최종 소비처에서 소비자들이 사주면 괜찮은데요. 사실 매니아층을 통해서만 그렇게 거래가 되고 농가들끼리만 거래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격이 무너지고 결국 피해자는 마지막에 그 나무를 인수했던 농부들이 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뵌 분들은 적게는 1, 2억, 많게는 정말 수억 원의 빚을 지고 농사를 그만두신 분도 제가 실제로 만나 뵐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식물 판매 1위 하는 식물이 뭐냐? 이 시즌에 네이버 검색어에도 나오겠지만 현재 수국입니다. 일부 이 마이크로필라 계열 이 깻잎 수국을 제외하면 수도권 시장에서 노지에 식재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계속 뒷받침이 돼주고요. 개화 기간도 길고요. 또 기온이 떨어지면은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드는 목수국 계열들이 또 굉장히 인기가 있죠. 꽃뿐만 아니라 가을 시즌이 되면 단풍도 들고 겨울에는 꽃이 마르는데 그거 자체도 드라이 플라워로서 독용적인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을 합니다. 어쨌든 이 수국이 결정적으로 소비가 뒷받침이 돼줄 수 있고 꾸준히 이렇게 유행을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수도권에서 노지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유망수종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과연 수도권 시장에서 소비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지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한 나무가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과연 창출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 해 반짝 꽃을 피고 많은 것을 바로 일년초라고 하죠. 그래서 일년초는 그 꽃이 끝나면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소개를 했지만 이 달의 나무의 경우에 이 알려진 것만 부가가치가 최소 20가지가 넘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열매를 그냥 한 입에 먹을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예전 토종 다래에 비해서 육종가 분들이 상품성 있게 다래를 개발을 하셨어요.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상품성도 굉장히 있는 수종이 되었다. 세 번째, 삽목 번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묘목 생산도 가능하죠. 또 내한성이 강해서 북한에서도 충분히 재배가 가능한 게 이 다래 수종이고요. 장아찌도 만들 수 있고요. 다래 순을 따먹어서 무쳐 먹을 수도 있고요. 와인을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고요. 또 테라스도 만들 수 있고요. 역사에도 나오는 그런 고유 수종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어떤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도 갖추고 있는 게 다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가가치가 많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유행을 타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유망수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벚나무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벚나무 하면은 대부분 화려한 꽃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벚나무가 꽃이 지고 나면은 여름에 강한 햇빛을 차단을 해주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민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자생력 자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혹독한 겨울도 굉장히 잘 견디는 게 벚나무죠. 또 우리 팔만대장경의 반 이상이 이 벚나무 재질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이 목재로서의 가치가 또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고요. 벚나무가 매연 이런 공예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비를 해주는 그런 가로수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화 기간 굉장히 짧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굉장히 부족한 수종 중에 하나죠.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또 이에 추가해서 최근 트렌드로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향기를 불러올 수 있는 꽃인가, 최근에 블루아이스라든지 부틀레아 같은 이런 품종들, 기농인신에서 꾸준하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이 향기나는 수국, 폴스타, BAP, 비스위트 수국의 경우 이런 향기를 뿜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비로 이어지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벌의 개체수 감소입니다. 이 네덜란드나 유럽 이런 원예 선진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벌과 나비를 부를 수 있는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식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나무들은 설마 또 과잉 공급이 된다 할지라도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또 수요가 뒷받침해주는 나무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세 번째는요.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하거나 거품이 끼어있는 나무가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지나치게 폭등하고 있는 나무, 우리 항상 의구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기 수종은요, 일단 묘목 자체가 굉장히 비쌉니다.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인기 수종이고 비싸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면서 또 번식을 하려고 그렇게 너나 나나 달려들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결론은 소비입니다. 최종 소비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농가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가격 거품이 굉장히 많이 껴있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는 과잉 공급으로 가격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주식과 같습니다. 단기적인 투자도 좋지만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행 타는 수종은 항상 비인기 수종이 갑자기 될 수 있다. 갑자기 비인기 종목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항상 유의를 하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거품이 껴있다. 어디서 저는 판단하냐면 이 나무를 일반인들이 잘 알고 있는가, 이 나무 가격을 일반인들이 끌어올리는가 아니면 나무 업자들이 끌어올리고 있는가를 저는 유심히 봅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에 쳐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이 나무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봅니다. 그렇지 않는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비싸다. 그러면 의심을 꼭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대중성이 있는 나무인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교목을 이렇게 10년째 재배를 하고 계신 나무방위대 대표님 제가 오늘 사실 통화를 했는데요.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나무가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스트로브 잣나무라고 합니다. 사실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경우는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싼 나무는 아니었는데 공급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은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리고 이 스트로브 잣나무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사실 반등의 기미가 조금 있었대요. 올해는 정말 없는 거죠. 가격이 급등하고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어서 메타세콰이어, 느티나무, 또 왕벚나무 이런 종류 나무들이 공급이 부정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우리나라에 기존에 많이 심겨져 있는 품종이라는 거죠. 생산량도 많지만 대중적인 양도 꾸준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무박이대 대표님 말에 의하면 10년 주기로 가격이 떨어졌던 나무들이 다시 수요를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이 나무가 어디에 쓰이느냐인데 국가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건설 같은 대형 공사에 많이 투입이 되는데 뭔가 새로운 나무를 이런 조경 건설사분들이 심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안정적으로 잘 적응을 했던 문제가 안 생기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를 한다는 거죠. 사실 하자율이 없이 안정적으로 나무가 이식이 되고 안정적으로 활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입주자들이 봤을 때 미관상 화려하지 않더라도 안정감을 주고 청량감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썼던 공사에 많이 들어갔던 이런 나무들은 10년을 주기로 다시 가격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신품종을 찾고 돌파구를 유튜브를 통해서 서칭을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기존에 꾸준하게 많이 식재가 되고 또 하자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무난하게 식재가 가능한 그런 수종도 꾸준하게 수요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에서 식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키가 작고 또 전정이나 관리가 좀 덜 필요한 나무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시골집이라든지 주말 주택, 전원주택에 관한 검색어라든지 콘텐츠 이런 조회수가 굉장히 좀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시골에 가서 또 정원을 가꾸는 그런 문화가 점점 더 우리 선진국처럼 정착이 되어 간다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최근에 시골에서 특히나 인력을 수급해서 정원을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키가 이렇게 커가지고 늘어지고 관리가 어려운 그런 식물보다는 키가 작으면서 전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관리가 필요 없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잘 해결하는 그런 식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네덜란드 모두 다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을 보실 때 꽃을 피웠던 그런 화려한 모습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못생겨질 때라고 해야 되죠. 꽃을 지고 나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어떤 전정이 필요한지 어떤 관리가 필요하고 또 어떤 비료를 줘야 되고 또 어떤 케어를 해줘야 되고 퍼포먼스가 최상을 찍고 난 이후에 관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꼭 확인을 해주시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네덜란드의 에버글로 루비 장미처럼 꽃이 스스로 이렇게 꽃잎을 탈락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에버글로 루비 같은 경우는 향도 너무 좋고요. 색깔도 연중 3번이 바뀌죠. 내한성도 강하고 또 사계 장미고요. 어쨌든 꽃을 스스로 이렇게 막 물고 있는 게 아니라 떨구기 때문에 어떤 미관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고 관리할 필요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나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요, 유행을 타지 않는 장기적인 투자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나무의 5가지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농의 신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